도대체 이토록 차가운 도시가 사람 사는 곳입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완벽한 질서를 자랑하는 일본.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숨결에 질려버린 외국인들이 왜 한국에 오자마자 살아있음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단순히 친절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한국만의 따뜻한 정과 위대한 시민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그들의 민낯과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일본을 열등감에 빠뜨리는 그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사연에 앞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대한민국 만세라는 댓글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5년을 전 세계 길 위에서 보낸 저조차도 도쿄 한복판에서 느낀 그 서늘한 침묵은 도무지 적응이 되질 않더군요. 분명 사방에 사람이 가득한데 들리는 건 기계적인 안내방송뿐이고 눈을 마주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짐 가방을 든 손은 떨려오고 복잡한 거미줄 같은 노선도 앞에서 길을 잃은 저희 노부부에게 일본의 그 유명한 친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비행기로 고작 1시간 거리인 한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가방을 보고 말보다 먼저 손을 뻗는 청년, 그리고 그 투박한 손길 뒤에 숨겨진 진심 어린 미소까지 말이죠. 법보다 앞서는 마음, 질서보다 깊은 정이 살아 숨쉬는 곳이죠. 저는 토마스라고 합니다. 평생을 전 세계 구석구석 발로 뛰며 글을 써온 여행 에디터로 살았지만 이번 일본 여행만큼은 그동안 제가 알던 상식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은퇴 후 아내 마리아와 함께 떠난 이번 여정은 설렘으로 시작했지요. 하지만 도쿄역에 내린 순간 저희를 맞이한 건 그토록 칭송받던 일본의 질서가 아니라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는 기묘한 압박감이었습니다. 역사 안은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동굴처럼 고요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바쁘게 발을 옮기는데도 구둣발 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이 광경이 처음에는 경이롭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묵은 저희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너무 복잡한 노선도를 보고 당황해서 제 팔을 잡으며 나지막에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를 향해 꽂힙니다. 마치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일으킨 죄인이라도 된 듯한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말이죠. 이게 바로 일본이 자랑하는 메이와쿠, 즉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문화의 실체였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게 통제된 질서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검열하는 거대한 투명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걷다 급한 연락을 받을 수도 있는 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은 다릅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혐오로 일그러지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혀를 찹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지하철 아닙니다. 전화를 받는 건 상상도 못할 금기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은 일본 지하철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다가 옆자리에 앉은 노인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다군요. 질서라는 이름 아래 모든 인간적인 소통이 거세된 현장입니다. 마리아는 결국 무거운 짐을 끌고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가방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혔고 저희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지요. 하지만 누구 하나 멈춰서서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저희를 비켜갈 뿐입니다. 정해진 매뉴얼에 없는 상황, 타인의 불행이나 곤경에 개입하는 것조차 민폐로 규정해버리는 이 사회의 냉정함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일본인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배려라고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배려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완벽한 무관심과 책임 회피일 뿐이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일본식 매뉴얼에 질식할 것 같은 이 기분, 과연 저희만 느끼는 감정이었을까요? 도쿄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마리아와 제가 마주한 건 차가운 콘크리트보다 더 서늘한 인간의 외면입니다. 길거리에서 전화 한 통 마음 편히 못하는 그 억눌린 분위기가 결국 어디로 향하나 했더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겁하게 터져나오고 있더라고요. 시부야의 횡단보도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던 한 대만 소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저 여행의 설렘을 간직하고 싶었을 뿐인 그 작은 아이에게 한 일본 여성이 마치 조준이라도 한 듯 달려들어 어깨를 강하게 부딪히고 지나갑니다. 꽈당 소리와 함께 소녀가 바닥으로 나뒹구는데도 그 여성은 사과 한마디 없이 차가운 뒷모습만 남긴 채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군요. 이게 바로 전 세계를 경악해 한 일본의 어깨빵 논란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친절과 예절을 목숨처럼 여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감당 못할 화풀이 대상을 찾아 헤매는 비겁한 민낯이죠. 덩치 큰 서양인 인플루엔서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을 때는 누구 하나 근처에도 못 가면서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아시아 소녀나 외국인 유튜버만 보이면 여지없이 그 억눌린 도끼를 뿜어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그 고상한 메이와쿠 정신은 다 어디로 가고 오직 약자만을 향한 비열한 폭력만 남은 걸까요? 그런데 이런 일그러진 분노가 비단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직접 겪어본 일본의 시스템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대한 덫과 같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공공 서비스들이 줄줄이 민영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일본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철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생명줄인 수도까지 민영화의 손길이 닿으면서 남은 건 오직 의료보험 하나뿐이라는 서글픈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특히 도쿄의 철도 노선도를 보고 있노라니 이건 교통망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거미줄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난개발로 얽히고 설킨 노선 탓에 일본인들조차 어디서 뭘 타야 할지 몰라 헤매는 게 일상이더군요. 게다가 그 살인적인 요금은 또 어떻습니까? 한 번 갈아찰 때마다 요금을 새로 내야 하는 건 기본이고 같은 지역 안에도 역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 길 찾기는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짜증과 피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도블록 하나까지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 보이지만 그 정갈함 아래에는 민영화의 횡포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켜켜이 쌓여있는 셈이죠. 이런 숨막히는 통제와 감시가 일상이 된 나라의 진짜 모습은 더 귀괴합니다. 제가 일본을 여행하며 가장 놀랐던 건 낮이고 밤이고 굽게 닫혀있는 일반 가정집의 커튼이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채 숨죽여 사는 사람들처럼 일본의 골목길은 낮에도 어둡고 칙칙한 기운이 감돌더군요. 30년째 그곳에 살고 있다는 지인은 이제는 이 어두운 표정들이 익숙해졌다고 씁쓸하게 웃지만 외부인의 눈에 비친 그들의 얼굴은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과거 사무라이 문화의 잔재일까요? 고개를 치켜들고 목소리를 높이면 당장이라도 목이 달아날 듯 움츠러들어 사는 그들의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남의 눈치만 보며 겉과 속을 다르게 꾸며야 하는 그 음흉함이 결국 병이 되어 돌아온 것이겠죠. 자기네 나라의 골마토진 문제점은 파헤쳐볼 엄두도 못 내면서 서점의 매대에는 여전히 혐한 서적들이 베스트셀러로 꽂혀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야만 겨우 자존감을 유지하는 그 처절한 열등감 말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그 고결한 원칙이 이제는 전화를 잠깐 받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전 세계 유일한 강박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먹어야 예의라는 해괴한 규칙에는 집착하면서 정작 곤경에 처한 타인에게 손 내미는 인간미는 상실한 나라.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 도무지 파악이 되지 않는 진심.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와 감시, 그리고 민영화가 가져온 생활의 불편함이 차곡차곡 쌓여 일본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쌓인 스트레스가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여행객에게 휘두르는 어깨빵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에서 안타까움과 동시에 서늘한 경고가 들려옵니다. 이러한 현장을 목격하며 저는 일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추악한 진실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 뒤편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일본의 신화. 그 골마 터진 상처가 이제 전 세계인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도쿄의 그 지독했던 침묵과 무거운 공기를 뒤로하고 도착한 한국. 인천공항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코끝을 스치는 공기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마치 진공 상태에 갇힌 듯 숨이 막혔다면 여기 한국은 사방에서 기분 좋은 생동감이 훅 하고 밀려드는 기분인 것이죠. 마리아의 안색도 그제야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부부는 무거운 짐을 이끌고 공항철도에 몸을 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희의 상식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더군요. 일본에서는 노선 하나 갈아타는 게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민영화된 철도 회사들이 제각각이라 환승할 때마다 요금을 다시 내야 했고 길을 잃으면 그 비싼 요금은 고스란히 저희 몫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카드를 찍고 내릴 때마다 들리는 그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환승입니다 라는 안내가 나오면 마리아와 저는 서로의 눈을 의심하며 바라봅니다. 이 정교하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이 외국인인 저희에게도 아무런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전율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과 방문객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교통복지의 정점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일본의 거리가 박물관처럼 박제된 정적 속에 있었다면 한국의 거리는 마치 거대한 축제 현장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활기차게 통화하는 사람들, 서로 큰 소리로 웃으며 안부를 묻는 이들의 모습이 전혀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음 속에 섞여 있는 뜨거운 생명력이 저희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더군요. 일본인들이 한국을 가리켜 아시아의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이 납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밝고 음악과 춤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사람 사이의 온기를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저희는 종로의 한 좁은 골목 식당으로 들어섭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주인 아주머니가 내어주는 밑반찬들의 가짓수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일본에서는 멸치 몇 마리조차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했는데 여기는 이 모든 게 그냥 제공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아주머니는 저희가 외국인인 걸 보고는 서툰 영어로 맛있게 먹어 라며 웃어 보이는데 그 투박한 미소에서 일본의 기계적인 오모테나시와는 차원이 다른 진심 어린 정이 느껴집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일본 지하철역에서 겪었던 그 차가운 무관심이 떠올랐는지 젓가락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활기찬 에너지와 따뜻한 배려는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이미 일본을 여러 지표에서 추월하고 실질 임금과 1인당 GDP마저 앞질러버린 한국의 당당한 경제력이 뒷받침된 여유인 것이죠. 예전에는 일본이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그 산 정상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거리를 가득 채운 K-팝 선율과 세련된 사람들의 옷차림, 그리고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이 완벽한 IT 인프라까지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라는 말조차 부족할 만큼 독보적인 국격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놀라는 게 바로 이 치안과 신뢰라고 하더군요. 카페 테이블 위에 고가의 노트북과 지갑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람들을 보며 저희는 처음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건 한국인들이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졌기에 가능한 기적이라는 것을요. 남의 눈치만 보며 억지로 숨죽이고 사는 일본의 질서와
서로를 믿고 자유롭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한국의 질서는 그 격부터가 다릅니다. 마리아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 청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조용히 제 손을 잡습니다. 토마스, 우린 이제야 진짜 여행을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져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깨끗하게 거리를 닦고 마감을 정교하게 한들 한국이 가진 이 뜨거운 인간미와 성숙한 공동체 의식은 절대 흉내낼 수 없을 겁니다. 지쳐있던 저희 노부부의 영혼에 다시금 불을 지피는 이 활기찬 땅, 한국의 역습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서울역 계단 위에서 마주한 그 찰나의 순간, 제 아내 마리아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며 저는 깨닫습니다. 일본의 그 정교한 보도블록과 자를 잰 듯한 질서가 결코 채워줄 수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의 체온이 실린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름도 모르는 그 한국 청년은 그저 갈 길을 가던 평범한 시민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무거운 짐을 발견한 순간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마치 자기 부모의 일인 양 가방을 번쩍 들어 올리는 그 뒷모습에서 저는 이 나라를 지탱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힘을 목격합니다. 이건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는 매뉴얼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일본 사회라면 타인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신뢰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거나 나의 질서정연한 이동 경로를 방해받지 않겠다는 계산이 앞섰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머리가 아닌 심장이 시키는 사람들인 것이죠. 마리아를 울린 건 단순히 가방의 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차가운 일본 열도에서 민폐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질식해 가던 저희의 영혼이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았다는 그 안도감 때문인 겁니다. 이 감동은 거리 곳곳에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극찬하는 이유, 일본이 열등감에 미칠 지경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하는 이유가 이제는 제 눈앞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실질 임금이 일본을 넘어서고 1인당 GDP와 전체 수출액마저 일본을 추월하며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한국은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선진국의 반열에 당당히 올라선 것이죠. 더욱 놀라운 건 이 국력의 성장이 단순히 숫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문화, 즉 K컬처는 이제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 멜로니의 딸이 한국 아이돌의 응원봉을 소중히 들고 입국하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한 나라를 이끄는 정상의 자녀조차 한국의 문화를 동경하고 그 가치를 소비한다는 건 한국이 이제 세계인의 정서적 중심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BTS와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는 전 세계인들은 단순히 재미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이 가진 그 역동적인 에너지와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서사에 매료된 겁니다. 일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라 믿으며 한국을 얕잡아 보던 그 오만함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열등감으로 변해 그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누리는 그 편리한 교통복지, 거리마다 넘쳐나는 활기, 그리고 전 세계를 사로잡은 압도적인 문화의 힘 앞에서 일본은 그저 과거의 영광만 되새김질하는 노쇠한 거인처럼 보일 뿐입니다. 저 토마스는 이제 확신합니다. 법과 조례로 억지로 묶어놓은 가짜 질서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처럼 마음과 마음으로 잇는 정의 질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고 빛이 납니다. 마리아가 한국 청년의 손을 잡으며 연신 건넸던 땡큐라는 말 속에는 일본의 차가운 열도에서 찾지 못한 온기를 이 땅에서 비로소 찾았다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이 미칠 듯한 열등감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도, 국방도, 문화도 세계 탑 클래스에 올라섰으며 그 무엇보다 위대한 사람의 품격을 가진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제 가슴속에 영원히 새겼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미소 하나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으며 일본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가슴속에 작은 온기 하나를 지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 나라의 풍경이 이토록 활기차고 따뜻하게 변할 수 있었던 건 그 누구의 공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그 무너진 척박한 땅에서 오직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 자식들이 살아갈 터전을 위해 묵묵히 땀 흘려 오신 그 희생의 세월을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차가운 질서보다 한국의 따뜻한 정이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삶의 모진 풍파를 다 견뎌내면서도 이웃에게 손 내미는 법을 잊지 않으신 어르신들의 깊은 가르침이 서려 있습니다. 각박한 삶 가운데에도 웃음과 인간성을 잃지 않으셨던 여러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품격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셨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나 오늘 사연을 듣고 느끼신 지혜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채널을 이어가는 등불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